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좋아. 잘 잘 가고 있어? 오랜만이지? 진짜 오랜만인 것 진짜 이렇게 같은데 찍는 이 거. 멘트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아니, 오늘 봤는데 그 선거철이라 그런가 그게 왔더라고요. 선거 관련된 우편물? 책자 우편물이 와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다 이렇게 좀 봤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고,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중에서 강남 아웃 뭐 이런 거 평등 서울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기본소득의 60만 원을 배당을 해주겠다 뭐 이런 데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과연 그 60만 원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건가? 누구 돈에서 나와서 60만 원을 준다는 건지 좀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니까 60만 원이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그치. 세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60만 원이 크게 우리한테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60만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엔 우리들이 또 그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게 아니면은 중앙은행에다가 뭐 30년 뒤에 갚겠다 하는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그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 과연 그거를 믿고서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있지. 생각도 들고. 있지. 우리나 의심하는 거지. 아, 그래? 그래서 실현이 그게 조삼모사 아닌가? 결국에는 내가 돈을 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바꾸서 나중에 다시 내고 이거잖아. 근데 뭐 진짜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한 단계 앞을 보냐, 음, 두 단계 앞을 보냐. 멀리 그런 보냐. 그런 거지.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 근데 내가 필리핀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잖아. 음. 거기서 살면서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은 정말 앞만 보면서 살아. 그 필리핀은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살기 때문에 걔네들은 대졸 초임자가 한 월급이 30만 원 정도 됐었어. 그 한 번 느낀 게, 나 이제 영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샴푸나 이런 거를 살 때 샴푸를 사서 쓰는데 되게 일회용 있지. 이런 샴푸를 사서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 대용량 사. 왜 대용량 안 사고 이거 사서 쓰냐? 그러니까 이게 싸니까 그렇대. 그 일회용을 여러 번 사 쓰는 게 대용량 한 번 쓰는 것보다 싸다고? 아니, 내가 딱 필요할 때 요만큼만 돈을 지불하면 어. 되니까? 그래서 내 상식선상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눈앞에만 이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루살이처럼? 그렇지. 그래서 멀리 미래를 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노인들 중에서 정말 못 살고 돈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그 수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위험한가 이 발언? 너무 심해. 아, 그래? 너무 심해.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 거지. 조삼모사라는 얘기야. 그냥 너무 눈앞에만 보고서 야, 당장 60만 원 받으니까. 자기는 너무 10단계 앞을 봤어. 아, 그래?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찌됐건 사람들은 그렇게 멀리까지 많이 안 보지.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6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60만 원을 돈이 풀린 거잖아? 세금이 됐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줬든 풀린 거잖아? 그러면 실질적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 근데 그게 바로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아. 그렇겠지. 바로 이렇게 와닿진 않겠지. 그치. 지금도 이런 상황 같다고 난 생각을 해서, 뭐 60만 원 준다. 60만 원 주면 우리 당장 60만 원 받아서 좋아하겠지. 근데 60만 원 시장에 그만큼 풀린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아직 그 사람이 뽑히진 않았으니까. 알았으니까. 뽑힌 다음에 걱정하도록. 집 밖을 나가지 말도록. 미세먼지? 아니, 잡혀갈까봐. 나 잡혀갈까봐. 감옥살이 할까봐. 그래. 문 열어주지 말고. 그래, 만약에 그 60만 원씩 소득 분배를 해주고 평등 서울을 만들겠다 하는 정책으로 돈을 그렇게 뿌려대면,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건 그 60만 원을 뿌린다고 해서 평등 서울이 와? 그렇게 생각한다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어떻게 평등해질 순 평등 있어. 서울이 오지? 평등해질 순 있어. 왜? 돈을 똑같이 분배를 하니까. 단지 그것 때문에? 60만 원씩 분배를 한다잖아. 그러면 평등해져. 정말 세상은 평등해질 수 있어. 근데 세상은 효율적이지 못해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세상은 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경제가 발전이 되거든?
근데 평등하게 분배를 해준다고 쳐봐. 자, 너 월급 200만 원 주고 너도 200만 원 주고 너도 200만 원 줘. 그리고 너 아파트 하나 여기서 살고 너 여기서 살고 너 여기서 살아.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의욕이 생길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부를 축적을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지.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그냥 평등하게 준다고 하면 그래, 세상은 평등하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세상은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는 도태하게 되는, 점점점 공산주의화 돼가는, 북한 아니면은 중국화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족해하면서 아 좋아 잘 됐어, 하나 또 받으면 더 주세요, 아 네 더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걸 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평등화를 위해서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그냥 그림만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였어. 좋아 보이지. 그냥 말만 들었을 때 아 되게 획기적이다. 그치. 신선하다. 그치. 각 도시들이 지금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잖아. 그치. 서울만 너무 뛰어나지고 있고 지방의 소도시들은 몰락하고 있는 단계잖아. 이게 자본주의로 넘어가는데 어쩔 수가 없는 수순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평등하게, 그러니까 평등 정책인 거지. 서울도 잘 살지만 저기 지방의 충주도, 원주도 잘 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평등 정책에서 나온 기반이잖아. 그래서 생각은 좋았어. 생각 좋지. 그래서 원주에다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원주 가봤잖아. 거기 완전 텅텅 비었잖아. 유령도시처럼 거의 이렇게 됐잖아. 그나마 세종시 같은 경우엔 정부 부처를 굉장히 크게 많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성공한 도시인데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내려갔겠지 거기서. 그치. 뭐 아무리 세금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한들 기업들이 거기를 안 내려가. 왜냐면 기업이 발전하려면 제일 뭐가 필요해? 인재가 필요하지. 인재가 와야 되는데 기업을 원주에다가 넣으면 인재가 올까? 뭐 매스컴 같은 데 봤는데 개인 병원, 아니 지방의 작은 병원 같은 경우에 의사를 얼만큼 페이를 준다고 해도 안 온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원래 인재라는 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들이는 속성이 있거든. 그 말은 뭐냐면 인재가 모이는 곳에 인재가 모여. 저기 어디야,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인재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잖아. 그런 곳에서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몰린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모이면 주변에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잖아. 좋은 뭐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모여 있고 싶어해. 근데 원주에다가 딸렁 기업을 유치하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지으면 인재들이 거기 오겠냐고 쉽게. 그치, 쉽지는 않지 그게. 거기서도 이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야.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인천에서 물건을 들어왔어. 그러면 원주까지 기업도시 뭐 공장을 유치하고 했다고 쳐. 그러면 그쪽까지 가서 다시 가공을 해서 인천으로 다시 수출하는 이 과정에서 물류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그 물류비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도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면 물류창고 이쪽들이 다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강제로 원주에다가 하라고 하면 오겠냐는 말이야. 오히려 다 세금 낭비야 그거. 그래. 좀 위험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평등주의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을 강원도, 원주 뭐 이런 쪽에다가 유치했다고 쳐. 그래서 기업 도시를 화랑으로 강제로 했다고 쳐. 그러면 평등은 해지겠지. 그래, 원주도 좀 잘 살아. 그래, 원주도 세수가 잘 거쳐. 그러면서 원주가 발전을 해. 서울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떨어지는 만큼 원주도 올라갈 거 아니야. 기업을 유치를 했으니까. 평등은 해져 점점. 완벽하게 평등은 되진 않겠지. 그렇지. 근데 그럴수록 효율이 떨어져. 경쟁력은 떨어져. 국가는 자꾸 뒤처져. 이렇게 되는 거지. 자본주의 맞춰서는 서울이 잘 나가게끔 만들고 그 안에서 뒷받쳐주게끔 수도권에서 해야 돼. 그 밖에 지방 도시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정말 시대적인 흐름이고 수순이야. 대신 그런 데에다가 세금을 투여하는 것보다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을 발전할 수 있게끔 인적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도시를 유치해서 거기다 세금을 쏟아붓는 것보다 거기 있는 주거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인적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교육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취직을 하겠지, 좋은 데로. 그치. 도시는 조금 더 쇠퇴할 수 있지만 사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오늘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